열전달 5의 3절 과도 열전도 집중 연용량계의 무차원 변수 및 그래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5의 2절에서 그림과 같은 집중 연용량계 해석을 해서 해를 구했습니다. 똑같은 형태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무차원 지배방정식을 무차원화해서 해를 구하면은 이런 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또 차원이 있는 형태로 해를 구하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변형해서 많은 책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같은 이 식은 모두 다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타우는 이렇게 되고요. 타우 무차원 온도는 무차원 시간은 t를 타우로 나눈 거. 이게 결국은 무차원 t 스타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원이 있는 형태, 무차원, 중간 형태. 많은 책에서는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물론 세식은 모두 같은 것이지만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근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수학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식은 어떤 형태로 나타낸 것인가 하면 그래프로 첫 번째 식은 T스타는 FT스타의 함수다 라는 걸 나타낸 것이고요. 제일 첫 번째 차원이 있는 온도는 시간에 따른 온도인데 파라메타가 Ti, T 모한대 T가 있는 원래 지배방정식에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차원일 때는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당히 변형식 또는 이걸 적당히 변형시킨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낸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식의 그래프로 나타낸 후에 이들 이렇게 나타내면 똑같은 식이긴 한데 그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특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 예제를 통해서 예제 세 문제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경 4cm, D가 0.04, 뭐 이렇게 L이 원통. 모양은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는 이제는 원통이 되겠죠. 원통의 초기 온도가 220도씨입니다. 주위 온도가 20도시고 대류 열 전달 계수가 400 이런 환경에서 H 냉각되고 있다. 원통 재질의 밀도 로 CP K 주어져 있습니다. 집중 연용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보이라. 비어 넘버를 체크하면 되겠죠. 비어 넘버. 자, 이제 우리는 실제 집중 연용량계를 해석했다면 1분 후 원통의 온도 어떻게 될 것인가. 1분이 지나 원래 220도 이제 냉각되겠죠. 식 6의 형태인 TT 선도, 식 5의 형태인 T스타 T 선도, 식 4의 형태인 T스타 T스타 무차원 온도 선도를 그리고 그래프에 한번 표시해보라. 가장 기초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집중연용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비호수로 판단하겠죠. 비호수는 캐릭터리스틱 랭스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캐릭터리스틱 랭스는 표면적분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부피는 원통이니까 원통이 이렇게 길고 이게 파이R 제곱 L이 되겠죠. 파이R 제곱 L. 표면적은 2파이RL 에다가 사실은 여기다 요것도 대줘야 되겠죠. 뭐 그거는 2배의 파이R 제곱. 근데 요건 아주 작습니다. 이거 비교해 보면은 뭐 이거 넣어서 계산해도 0.09 뭐 8이나 9 뭐 이 정도 되겠죠. 뭐 이렇게 무시하고 합니다. 2분의 R로 주로 합니다. 그럼 0.01 이렇게 얻을 수 있겠고 비어넘버는 K분의 HLC가 될 것이고 따라서 K분의 HL 하면은 0.0625, 0.1보다 작다. 따라서 우리는 집중연용량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은 이 온도 분포를 T만의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을 해를 구하려면 타워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타워는 HA분의 로버이신데요. HA분의 요거는 이미 요거는 이미 LC가 되겠고 앞에서 구했죠. 0.01을 대입하면 되고요. H400, 로가 7800, CP가 430 대입을 하면 83.85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온도 어느 것은 1식, 2식, 3식 어느 식이나 계산해도 온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을 계산해서 해볼까요? 자, 식 1식이라는 것은 T 스타는 E의 마이너스 T 스타죠. 자, 여기 대입을 하면 T 스타를 알아야 되니까 T 스타는 뭐야? 온도를 타우로 나눈 것이고, 온도는 1분 후니까 60초가 될 것이고, 타우는 83.85. 따라서 0.7156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0.71 요게 아마 0.7156일 겁니다. 고치겠습니다. 답이 0.4889 계산한 결과가. 따라서 그런데 이 T 스타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정의되겠죠. Ti-T 무한대분의 T-T 무한대가 0.4889니까 T는 0.4889 곱하기 요거에다가 T 무한대를 대주면 되겠죠. T는 이렇게 하면은 대입을 하면은 117.8도씨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식 2에도 똑같죠. 여기 아까 방금 여기 했는 요거 0.7 얼마 이렇게 구해지고,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t를 구해도 될 것이고, 식 3으로 가면은 그대로 원래 식 그대로 여기에다가 t60 타우 이렇게 대입을 하면 바로 구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온도 구하기 자체는 식 3으로 차원으로 표시된 그냥 원래 그대로 식을 사용하면은 제일 금방 바로 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뒤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 이렇게는 안 구합니다. 자, 두 번째, 각각의 그래프에 표시해보라 했으니까, 자, 3식이라는 것은 이 식을 의미하죠. 이 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아까 전에 온도 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차원이 있는 형태로 구합니다. 우리가 t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자, 이것은 220도시고 20도니까 실제 바로 이 원통이 실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죠. 자, 처음에 220도에서 주위 온도가 20도인가요?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것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런 아까 전에 60초 후 1분 후의 온도는 이렇게 표에서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때 값이고, 이거는 아까 앞에서 구한 100 얼마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떤 그래프? t 이꼴 ft 그래프인데 파라메터가 요로 있으니까 파라메터 두 개 적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제 3식 t 스타 이꼴 t 스타는 물론 이런데 이것을 이런 관계식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t 스타와 t 사의 관계를 그려야 되고 y축 t 스타 t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것은 이런 형태로 나타낸 거죠. 따라서 근데 이때의 타우는 역시 83.851대의 그래프가 되겠고, 60초 후에 역시 60초 후에 무차원 온도가 얼마, 그러니까 무차원 온도가 얼마, 0.48 얼마, 따라서 거기로부터 t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t 스타 이꼴 E의 마이너스 t 스타 그래프니까 이것은 이거 쉽네요. 이거 y 이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그래프 그리니까 그냥 이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파라메터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t 스타가 얼마인가요? 무차원 시간이 60 나누기 80 얼마 이렇게 요때 온도는 똑같고 온도도 0.48 얼마 이렇게 요점으로 표시가 되겠죠. 각 점들은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차원이 있으니까 100 몇 도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요거는 무차원 온도니까 요거랑 똑같네요. 요거랑 똑같이. 다만 T가 요거는 60초이고 요거는 무차원 온도니까 이거는 이렇게 스케일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 예제에서는 각각 그래프의 큰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T와 T로 나타냈다. T스타와 T로 나타냈다. T스타와 T스타로 나타냈다. 차이점만 있을 뿐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두 예제에서는 그 차이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제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예제 1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초기 온도와 주위 온도가 바뀌었을 때 나머지는 똑같고 2분 후에 온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단 여기서는 온도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가정합시다. 구하는 식이 지금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구할 수 있었지만 구할 수는 없고 오직 가능한 자료는 예제 1에서 구한 그래프 세 가지 앞에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세 가지 그래프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많은 문제가 이 식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실험에 의해서 이런 그래프를 구한다든지 또는 요 다음 절에서 바로 나옵니다만은 식을 구하더라도 이 식 자체가 무지 복잡합니다. 식의 예를 들어 있는데 바로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걸 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정식을 풀어서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식으로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대개는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서 온도를 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가 그렇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주어졌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건이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그 온도를 그래프에 표시하라. 예제 1의 그림이 세 가지 그림 요거 각각을 구해서 한번 해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하려면은 일단 그래프가 자체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타우는 구해야 되겠죠. 비오 넘버는 뭐 그대로 타우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제 1에서와 그런데 그림 2를 봅시다. TT로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다면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라 이거지. F를 T에 나타낸 그래프인데 여기에 필요한 파라미터가 여기 있죠. T 뭐한데 타우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TI가 220도고 20도일 때 타우가 83.85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때 주어진 온도 아까 전에 60초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지금 2분 뒤면은 150초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다르죠. 이거는 파라메타가 외로울 때인데 지금 우리 구하는 것은 170도고 70도시면 온도가 달라지죠. 이 주어진 그래프로 가지고는 우리는 못 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온도를 구할 수 없다. 그래프가 만약에 내가 유일하게 막 인터넷 찾아서 어렵게 구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를 누가 제공을 했다. 이러면 문제가 좀 바뀌면은 필요가 없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림 5. 이런 그래프를 내가 구했다. T 스타와 T.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는 자, 여기 타우가 83.85고 온도가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죠. 파라메타는 타우만 있습니다. 타우 다른 분은 필요 없죠. TI, T 뭐한데 파라메타가 아닙니다. 따라서 83.85이고요. 따라서 83.85인데 2분 후니까 120초, 120초 후에 그래 여기 표시되어 있네. 여기 읽으면은 0.24로 읽어지네. 0.2 여기 0.20 그림이 좀 작은데 0.24로 읽어지면 T스타가 0.24라는 얘기죠. T스타라는 것은 요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T를 구할 수 있겠죠. T는 요거 곱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바꿔지네요. 여기서 이게 영향을 미치네요. TI, T 뭐인데 요거다. 그러면 48.4도씨를 여기서 읽는 값은 0.24지 무차원 온도를 읽지만 구하는 온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T스타와 T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그 다음 세 번째 T스타를 그림 4를 이용해 보면은 자 이거는 T스타는 FT스타인데 뭐 파라미터 하나도 없습니다. T스타만 주어지면 T스타 온도, 무차원 온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무차원 시간은 얼마가 되는가만 알면 되고 무차원 온도는 타우분의 타우니까 120분의 83초 하면 아까 전에 60이었지만 122분, 120초 하면 1.431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4311에서 이 값을 읽으면은 0.24로 이거는 똑같겠죠. 앞에랑 요 앞에 0.24로 읽습니다. 앞에서는 120분에 읽었지만 지금은 1.4311에서 읽으면 되죠. 이거 T스타니까 똑같죠. 이게 구해지면은 무차원 온도가 이거라는 얘기고 요거 구하는 거는 똑같죠. 이렇게 대입을 하면 48.4도씨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파라메타의 값이 예제 1과 좀 달라서 그림 1로는 답을 이건 ti와 t 무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구할 수는 없지만 이런 파라메타가 들어가지 않는 그림 3, 그림 4로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경 4cm, 요거는 바뀌지 않았네. 길이가 1.5m인 원통에서 초기 온도, 여기 바뀌었고요. TI도 바뀌었고, 주위 온도가 10도 C, 요것도 바뀌었고, 그대로 대류에서 이거 바뀌었네요. 300H가 바뀌었고, 원통 재질의 밀도, 다 다르네. 로, CP 다 달라졌네. 열전도기에서 이게 다 다릅니다. 이때 2분의 원통의 온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예제 2와 3은 온도를 구하는 식은 못 구하고 오로지 아까 예제 1에서 주어진 그래프밖에 없다고 가정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방금 구한 온도를 그래프에 표시하라. 예제 2의 그림, 예제 1의 그림 3, 아까 그림 3개가 있었죠. 그렇게 구하라 되겠습니다. 물론 먼저 구하려면 우리는 비어 넘버를 집중열 용량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이건 똑같고 K분의 요게 바뀌었으니까 달라지는데 0.1보다 작으니까 집중열 용량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우를 구해야 되죠. 타우를 파라메타가 보면은 300을 대입을 하면 66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2 T와 T로 주어진 그래프가 있다면 이 타우는 83.85 다르죠. 이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 못하겠죠. 그림 2로서는 못 구한다. 그럼 그림 3은 어떤가 봅시다. 그림 3은 T 스타와 T로 주어졌네요. 그래프가. 그런데 이 그래프가 타우가 83.85일 때 그래프니까 120초 뒤에 이거 읽으면 안 되죠. 왜? 타우가 이거는 83.85일 때 왜냐하면 이 T 스타라는 것은 T와 타우의 파라메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이용하려면 지금 60 얼마? 그럴 때 이게 밑에 있는지 뭐 이런 그래프가 여러 가지 타워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져야 그때 그 타워에 해당되는 걸 읽어서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지금은 요 그래프가 있는 상태에서는 못 구하죠. 즉 그래프가 구할 수 있으려면 여러 타워에 대한 이런 곡선이 타워 이꼴 얼마 이렇게 주어져야 그 맞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T스타와 T를 나타내는 것은 많은 책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책에서 이렇게 예제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는 너무 어정쩡한 겁니다. 아예 T로 나타내려면 T로 나타내든가 아니면 T스타로 나타내든가 해야지. 뭐 하다 말은 거죠. 이쪽은 차원이 있는 거고 이쪽은 무차원이고 뭐 좋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이용해 봅시다. 그림 4에서 요걸로 주어진데 파라메터가 없죠. 그냥 T스타만 주어지면 T스타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T스타를 볼까요? 타워가 66으로 바뀌었죠. 120초죠. 그럼 1.818입니다. 그럼 여기서 1.818일 때 1.818일 때 읽으면 됩니다. 그래프를 읽으면 얼마나 읽느냐? 0.16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정확한 값이 조금 일부러 차이 조금 나게 했습니다. 0.16. 자, 그러면 T를 구할 수 있죠. T는 56.4.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네요. T와 T 스타와 T로 나타냈을 때는 환경이 좀 바뀌면은 못 구하는 답을 무차원으로 다 나타내니까 이렇게 요 T 스타입니다. 무차원 구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아주 큰 거죠. 자, 이 예제는 파라메타의 타워의 값이 예제 1과 달라가지고 그림 3으로도 답을 못 구했습니다. 그림 3이라는 것은 이거죠. T 스타와 T로 주어진 거. 만점한 거. 그러나 완전히 무차원 T 스타와 T 스타로 나타내 있는 T 스타 무차원 온도
무차원 이렇게 나온 그래프를 내가 입수를 했다면 다른 사람이 수고를 물론 했겠죠. 그럼 이거 한 장 가지고 다 됩니다. 아무리 다 바꿔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예제 1의 데이터고요. 예제 2, 예제 3 무차원 시간이 되겠고 무차원 온도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재질이 바뀌었고 환경이 많이 바뀌어도 이 그래프에 표시가 됩니다. 무차원 그래프의 필요 방금 예제 설명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의 예제들을 보듯이 이론적으로 구한 식이나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로 나타낼 때 이제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차원 변수들 사이에 그래프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 열전달의 유차의 각 열전달 이게 기본입니다. 만약 앞에 문제에서 원통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지름 D와 길이 A 온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무차원 예를 들면 이 얘기죠. 무차원으로 나타내면은 T와 TI, T 무한대뿐 아니라 D와 L 물론 타우는 있고 요게 더 파라미터가 더 추가되겠죠.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무차원 파라미터 베타 요게 포함 무차원으로 했을 때는 D분의 L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차원에 나타낼 때는 이렇게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6, 4, 5, 6은 이렇게 7, 8, 9로 대체가 되겠죠. 실제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DL이라 했지만 실제 문제는 비오넘버입니다. 비오넘버는 K분의 HL이 영향을 주고 이럴 때 이거는 DL 대신에 KHL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 있죠. 이거 못합니다. 자, 요거 두 개만 이거는 뭐 택도 없고 그래프가 너무 수십 장 수만 장 필요해서 안 됩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요거 두 개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T 그래프로 나타낸 데는 뭐 택도 없죠. 이거는 요것만 나타내지만 여기도 L 이꼴 얼마일 때, D 이꼴 얼마일 때, 타우 이 종류가 벌써 파라미터가 4개니까 종류를 막 하려면은 뭐 수십 장, 수천 장, 수백 장 무지 필요한 경우에 하려면 자 이건 누구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그래프 주는 것은 T 이런 그래프가 야 온도가 이런 온도가 초기에 얼마이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2분 뒤에 온도를 구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주는 경우는 누구한테 이렇게 주겠습니까? 초중등한 고등학교까지도 해줄까요? 시간이 얼마일 때 온도가 얼마다 또는 미안합니다. 문과생이 듣고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주어야 되겠죠. 자, T가 얼마일 때 온도 이렇다. 물론 이럴 때 딱 근데 오는 딱 주어진 한 가지밖에 못하죠. 구하기는 쉽지만 초중 고등학교까지도 이렇게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까지 포함합시다. 고등학교까지 대학교 일반 뭐 어쨌든 이렇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책에서 어정쩡하게 나타내는 이거 봅시다. 자, 이거면은 아까 저도 말했지만 이제 파라미터가 지금은 파라미터가 하나 더 늘어나서 베타가 늘어난 경우로 보여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낸다면 자, 이거는 T 스타와 T를 이 타우가 여러 개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죠. 타우가 타우 1, 타우. 근데 이거는 베타가 얼마일 때 그래프 하나 또 다른 베타일 때는 베타가 다르면 달라집니다. 그럼 베타일 때는 이런 그래프 타우 값들 무지 많이 필요하겠죠. 또 10장, 100장 정도는 주어져야 뭐 제대로 다 하면 1000장 정도 주어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많은 열전달 책에서 예를 들고 요거는 아니지만 열전달 책에서 요거 없는 딱 요 경우만 해줘. 그래 이 경우라도 여러 타우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 진짜 어정쩡한 반점 한 겁니다. 요거는 일반 문과생 대학생이지만 뭐 그런 사람 대상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이거 파라미터는 베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베타 이꼴 얼마, 베타 이꼴 얼마, 베타 이꼴 얼마 이게 다른 베타 값 때 그래프를 나타낼 한 장의 그래프에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뒤에 나오는 비정상 열전도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T 스타, T 스타, 그 다음에 파라메타. 파라메타는 지금은 베타로 했지만 비오 넘버가 들어갑니다. 비오 넘버의 변화에 따라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줍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는 이제 열 전달 듣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 유체학 이 무차원, 그러니까 기본 어디 기본적으로는 차원 해석이고요. 그 다음 차원 해석에서 무차원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배방정식이 있을 때 무차원화하는 방법. 앞에서 얘기했죠. 이거 다 유체역학 2, 유체역학 2, 4장인강 하고 앞에 설명했었죠. 5장 뭐 하여간에 뒤에서 몇 군데 5장의 일부 한 챕터 이상에서 걸쳐서 특히 4장에서 상세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등등을 아주 자세하게 지배방정식이 없는 경우에도 유체역학에서는 얘기를 차원해석이죠. 버킹엄의 파이 정리 그런 걸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유체역학이나 열전달 강의를 통틀어 하면서 이 차원해석, 지배방정식의 무차원화 이 부분이 어느 부분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고 이론적으로 해를 구했더라도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무차원화를 본 다음에 어떤 무차원수로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할 줄 알고 이제 우리 기계공학과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구한 식이나 실험에 얻은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야 할 때는 무차원 변수들 사이 그래프로 나타내야 편리하다는 것을 자 이렇게 제가 앞에 예제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여기서 그림으로 내가 동영상 강의에서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고요. 이후 열전달 문제는 전부 이렇게 완전히 아까도 내지만 이후 바로 등장하는 7의 4절 뭐 이런 문제에서는 T 스타 그래프를 모든 열전달 체계도 사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5의 3절 과도열전도 집중률론 무차원 변수 및 그래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 강의 2 유체역학 2회 유체역학 2회 4장일 겁니다. 그 부분하고 뭐 들은 사람도 있겠고 안 들은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려면 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